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 다음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법상 법인 비영리 법인이어서 민법상 법인들은 다 비영리 법인이니까 주무관청의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하나 성립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취소하는 행위고요. 두 번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고 세 번째는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위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세 가지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세 가지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는 취소하는 행위는 갑이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한 개를 하면 되죠. 요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그래 좋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하는 경우죠? 대립한다고 표현합니다. 대립.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들 때도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하죠. 여기도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건데 둘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의사표시가 방향을 같이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 대립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는 행위 형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 그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다시,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바로 뭐다? 이게 법률행위라는 단어입니다. 법률행위. 눈 뜨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주무세요. 자, 다시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법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바로 뭐다?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으로 오시면 아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할 때 법률행위가 뭐 밑에 있었죠? 법률 요건 밑에 있었고, 법률 요건은 뜻이 뭐였죠? 법률 요건의 뜻?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라는 게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법률행위는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그 두 특징을 따서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년 내내 배울 내용이 법률행위인 거예요. 법률행위. 시험도 40문제 중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가 몇 문제일까요? 이렇게 법률 요건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 그랬으니까 문제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 법률 규정에 관한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일까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35개. 35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배울 내용이 1년 내내 배울 내용이 다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니까 얘는 반드시 외웁니다. 법률 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제가 질문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하여튼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시겠죠?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적법한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법률행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겠어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X. 이렇게 질문만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얼굴이 굳어요.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5죠. 5. 그러니까 다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올해 수강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 거야. 끄떡끄떡 이렇게 하고 문제 풀 때는 내가 가르쳐준 건 혼자 이렇게 문제 푸는 느낌이 좀 드는데 다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는 건 O의 X예요. O. 왜냐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의 X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X. O 손으로 보세요. O. 내리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데스크를 한번 들렀다 가세요. 그래서 환불에 관해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의 X예요. XX.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의 경우에 가장 필수 불가결 요소인 거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인 건 맞는데 꼭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사표시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요? 얘 중에 여기 중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렇게 회사 설립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해당되는 게 뭐죠? 정관 작성하는 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설립 등기도 해야 되니까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O의 X. 의사표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틀리면 이제 저랑은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걸로 해요. 세 번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OX.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얘는 5죠. 5.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뭘까요? 첫 번째랑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취소라는 법률행위는 그냥 다른 게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취소하겠다라는 뭐만 하면 되죠. 의사표시만 하면 되니까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고 매매계약도 똑같죠. 매매계약도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 말고 딴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만 되면 돼요. 합치면 되면 되니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시험장에서 맞추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알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알파가 필요한 거니까 의사표시 말고 다른 알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시 법률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아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당사자가 뭐하는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이 법률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 두 가지가 잘 읽어볼까요? 무슨 요건과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장 넘어가 볼까요? 자, 두 장 넘어가시면 밑에 왼쪽 페이지 밑에 내려가시면 184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법률 186.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고 돼 있죠. 법률 행위의 요건. 그러니까 법률 요건하고 법률 행위 요건은 다른 거예요. 다시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법률 행위의 요건.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거예요. 거기에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중에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일반적 효력 요건을 기초 과정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뭐죠? 읽어볼까요? 당사자, 그다음에 법률 행위의 목적, 그다음에 의사표시. 그러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와서 일반적 효력 요건 세 가지는 눈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옵시다. 성립 요건은 말 그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효력 요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성립 요건이 일반적 성립 요건인데 여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 법률행위가 뭐 했다고 말하는 거죠? 성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때는 이렇게 말해요. 이때는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성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때 불성립의 경우에는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효력 요건 첫 번째의 경우에 첫 번째 당사자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에 대응하는 것, 세 번째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 능력 세 가지가 뭐였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순서 잘 기억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할까요? 그러니까 확가적사 이런 순서예요. 확가적사. 확은 뭐죠? 확정성. 그다음 가능성. 그다음 적법성. 그다음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인사고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의 내용하고 효력 요건의 내용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얘도 외우는 거예요. 얘도 외우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유효,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다 갖춰졌으면 이 법률행위는 뭐했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고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 확가적사 네 가지 갖추고 의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다. 그러면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춘 거니까 이 법률행위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취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무효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따져오시기 바라요. 이 성립했다라는 거 하고요 유효하다라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립했다와 유효하다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말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립했다는 건 말 그대로 무슨 요건만 갖춘 거죠? 성립 요건만 갖춘 거고 유효하다라는 건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까지 갖춘 걸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요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거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외우기 바랍니다. 다시 일반적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일반적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겁니다.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그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네 가지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쪽에 옵시다. 자, 매매 계약 가지고 해보겠어요. 이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갑이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승낙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준다? 대금 지급. 자, 오늘 이 그림은 벌써 여러 번 보죠. 여기서 이제 할 건 뭐냐면 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당사자의 이름 붙이는 거. 갑의 이름 뭐죠? 갑의 이름은 갑의 이름 뭐예요? 을의 이름 뭐죠? 이게 그 당사자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갑의 이름, 을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무조건 매도인이고 을이 무조건 매수인이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갑이 청약에 의인사표시를 한 거죠. 갑이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럼 청약을 한 갑은 뭐라고 그럴까요?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갑이